이교 교수님 하면 또 이 커피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시고 또 진실을 들려주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그럼 먼저 커피에 대한 상반된 의견. 커피는 발암 물질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커피는 간암을 예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저렇게 이제 질문하신 대로 흑백 논리로 얘기하게 되면 진실을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커피가 발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발암 물질이 아니고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 양이 문제겠죠. 네. 우리가 먹는 모든 종류의 음식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기 좋아하십니까? 네. 예, 고기를 태워서 먹게 되면 고기가 검게 타잖아요. 네. 검게 탄 부분을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끊어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분석을 해보면은 그 검게 탄 부분이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이에요. 네. 그때 이제 고기가 발암물질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과대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검은색의 고기, 태워서 먹은 고기에는 발암물질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커피가 발암물질이 아니고요. 커피 속에 소위 가공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커피가 암을 예방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암 예방하는 방법이 수십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있을 텐데 커피를 먹는다고 해서 암이 예방된다고까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기까지는 그렇고요. 커피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 몸에 조금 이익적인 분이 폴리페놀 성분이 있다든지 또는 플레보노이드가 있다든지 또는 특히 클로로제닉 애시드가 있다든지 해서 한때 여성들이 이제 그 다이어트 한다고 또 커피를 먹으면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클로로제닉 산이라는 특정 성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커피를 가지고 흑백 논리로 yes, no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커피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들은 얘기는 어디 연구기관 같은 데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한테도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 3월 30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판사가요 커피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연구하는 연구자가 교수가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게 아니에요.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은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모든 90개 프랜차이즈의 모든 매장 안에는 담배와 같이 경고판을 붙여라. 경고판의 내용은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확 됐죠.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인데 이 발암물질은 원래 커피에는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커피를 볶을 때, 로스팅을 할 때 어떻게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발암물질이 거의 안 나오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커피 로스팅 할 때 오로지 맛과 향만 극대화를 시키는 쪽으로 로스팅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관심이 없어요. 교수님 왜 그 커피를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냐고. 기호식품이라서 담배 발암물질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 피우고 있는데 커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냐 해서 제가 몇 천만 원을 주고 로스팅을 직접 샀어요. 사가지고 저는 원래 커피를 잘 안 마셨는데 직접 제가 로스팅해서 한 3년 정도 제가 로스팅을 연구해서 해보니까 얼마든지 맛과 향에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암물질이 없는 건강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지점이 딱 있습니까? 예, 그 로스팅 소위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온도와 시간에 조절을 해서 발암물질이 제로는 안 되지만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오픈할 의사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걸 그냥 공개로 오픈할 의사가 있는데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 업자들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없어서 차라리 요즘 이제 제가 좀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30대 젊은 창업하려고 하는 친구들 또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쓰면 그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그 친구들하고 먼저 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요즘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커피 얘기를 해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맛있게 이제 모닝커피 한 잔 하신다고 하면서 이걸 들고 또 덜덜덜 떠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대표적 기호식품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온도를 맞춰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커피 그러면 카페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커피는 카페인이 아니라 쓴맛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근데 커피는 자타공인 대표적인 맛은 사실은 쓴맛이죠. 근데 인간이 굳이 왜 이렇게 이제 쓴맛을 먹을까? 쓴맛이 왜 필요할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쓴맛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식물에 들어있는 쓴맛은 대개는 독성을 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진화를 하게 되면서 쓴맛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나치게 쓴맛, 좀 고밀도의 쓴맛을 먹게 되면 이게 독극물이 아닐까, 독성 식물이 아닐까 싶어서 구토 반사를 유발해서 내뱉게 됩니다. 왜? 인간은 쓴맛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구토 반사로 먹지 않도록 진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쓴맛은 또 인간이 되게 즐기게 되는 거죠. 인간은 왜 적당한 쓴맛을 즐길까요? 왜냐? 쓴맛만이 심장을 진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쓴맛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야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흥분되고 피로에 지쳐 있는 그 심장의 과항진된 상태를 여러 가지 식물류 중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고유의 맛 중에서 쓴맛만이 그 심장의 어떤 그 과항진된 텐션 높은 거를 가라앉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먹게 되면 뭐 심장이 두근거리고 본인 체질에 따라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커피를 먹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고 뭔가 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커피에 들어있는 쓴맛 때문입니다. 커피는 그 커피 열매의 씨앗이죠. 그죠? 커피 열매 자체는 붉은색의 가육입니다. 붉은 열매는 한약 개념에서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가라앉아 있으면 심장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심장이 너무 띄워져 있으면 심장을 가라앉히는 양쪽 측면을 인간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커피의 핵심이고 그 심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는 커피를 먹는 겁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차보다 제일 많이 커피를 먹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나라입니다. 가장 빠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장에 여러 가지 부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럴 때 그 심장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커피인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인구 대비해서 가장 사랑하는 차 종류가 되는 거죠. 물론 뭐 과용하면 안 되고 특히 사상 체질에서 본인이 소인으로 진단받으셨던 분들은 하루에 한 잔 이상 드시면 안 되겠지만 본인 몸에 맞춰서 본인 체질에 맞춰서 본인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잘 살펴서 구하신다 그러면 내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오히려 저는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커피인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먼저 커피는 그냥 음료입니까? 기능성 음료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겁니까? 커피 하면 이제 기호식품이라고 다 생각하시죠. 만약에 커피가 지금 개발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이건 뭐 무조건 기능성 식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게 음식이냐 약이냐 뭐 기능성 식품이냐 이렇게 나눌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량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거든요. 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한 공기 먹을 거 두 공기를 먹는다고 해서 배 좀 더 부르는 거 말고는 특별히 효과가 없는데 커피는 한 잔 마시느냐, 두 잔 마시느냐, 세 잔 마시느냐 이게 잔수에 따라 가지고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니까 이건 사실은 거의 약이라고 봐야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카페인이 맞죠.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걸 권장하는 상한 섭취량이 한 400mg까지를 권하는데요.
이제 그 정도까지를 마시느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죠, 실제로. 네. 근데 400ml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네. 언뜻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커피를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유명한 커피칩 사이즈로 보면 톨 사이즈가 있고 네. 그 위에 무슨 벤티 사이즈가 있고 맞아요. 뭐 이런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톨 사이즈로 한 2잔 정도 먹으면 그 양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톨 사이즈 한 잔 마시면은 그게 이제 아메리카노냐 네.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드립이냐에 따라 가지고 카페인 함량 차이는 있지만 한 120mg 정도 될 거거든요. 약간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걸로 했을 때 한 두세 잔 정도가 한 세 잔까지면 거의 400mg까지 갈 것 같아요. 적잔 정도. 네. 그러면 그 이하로 먹으면 카페인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개인 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가지고요.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을 좀 빨리 청소해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의 한 나머지 40% 정도는 이게 조금 천천히 나가는 편이고 한 10% 정도는 아주 천천히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오후에 커피 드시면 잠 못 잔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예민하고 그분들은 뭐 커피가 좋다 나쁘다 이거 떠나가지고 본인들이 한 잔 이상 마시긴 좀 어려운 분들이죠. 제가 보니까 그 커피가 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네. 기사도 봤고요. 커피는 확실히 위에 안 좋다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러면은 커피가 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도대체 이걸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되는 거며 네. 커피가 위에 안 좋아서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건 또 몇 잔이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이제 암 위험을 낮춘다든지, 뭐 아까 이제 간 쪽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어드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는 한 두세 잔? 네. 아니면 이제 작은 잔으로는 거의 한 세 잔에서 다섯 잔까지? 두세 잔은 네. 한 기본적으로 마시지 않나요? 요즘 현대인들. 그렇죠. 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 400mg 말씀드렸잖아요. 네. 카페인 섭취량이 400mg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유익한 효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마시는 건 분명히 안 좋고, 근데 전체적으로 뭐 밖에 나가서 사 드시는 커피 하루에 한 두 잔 정도, 뭐 집에서도 좀 큰 잔으로 한 두 잔 정도, 뭐 많은 경우 세 잔 정도까지는 큰 걱정 안 하고 오히려 드시면서 이 덕분에 내가 좀 더 그 즐겁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커피하고 그 몇 가지 약 먹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커피는 그러니까 평소에 한두 잔 정도 뭐 많게는 석 잔 정도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술이나 뭐 우유나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몸에 안 맞는 사람 있듯이 커피의 카페인도 내 몸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은 파악해서 드시라. 요 정도면 맞습니다. 뭐 유해하다, 무해하다 자꾸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드시고 싶으면 드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드실 때는 기분 좋게 드셔도 아, 예. 될 것 같다는 연구 결과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지향 약사님과 우리 몸의 체액을 채우는 음식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몸의 체액을 뺏어가는 음식들, 요거 한번 먼저 짚어보고 다음 얘기 나올까요? 네. 음. 바로 그 선생님 앞에 있는 커피. 잘 맛있어. 그거 그만 좀 빠세요. 아, 네? 그냥 발바닥도 갈라져 가면서. 나 오늘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시원한 거 먹어. 커피는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마셔야 된다고 저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자격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커피로 인해서 몸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도 넉넉하게 내 체액이 있다면 드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소화도 안 되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피부도 가렵고 비염에 안구건조증에 시달리면서도 커피를 마시는 거죠. 그 자격 없는 거죠. 체액이 없는데 체액을 더 뺀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커피뿐만이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엄청나게 이뇨제예요. 몸에서 물을 완전 가지고 가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 술 먹고 커피로 해장하고. 아, 근데 이걸 아예 안 먹을 수도 없잖아. 아예 저도 술 먹고 커피 먹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커피를 그렇게 생각해요. 기호식품. 필수식품이 아니고. 아, 그 필수는 아니죠. 근데 필수식품인 사람이 많아요. 저는 필수예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2잔으로 그냥 줄이긴 했어요. 근데 커피에 이제 카페인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정신 번쩍 나게 하려고. 네, 교감신경을 흥분시키죠. 네, 네. 교감신경. 그러면은 카페인 중독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커피에만 카페인 있는 게 아니고 녹차에도 카페인, 그럼요. 홍차에도 네. 카페인, 또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 네. 다 안 먹어야 돼요. 아니, 안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도구잖아요. 내가 적절히 사용하면은 좋죠. 커피도 한 잔씩 마실 수도 있고, 뭐, 초콜릿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난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중독인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돼. 저는 이제 그거를, 그래서 나는 커피 없이는 하루가 살 수가 없고, 심지어는 커피 없으면 두통에 시달리고, 커피 없으면은 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멍해진다. 그렇죠. 이거는. 중독이죠. 그러면 중독이다. 음. 그 정도 되면 커피를 줄여야 되는 시간가요? 그 전에 줄여야 되지만, 빨리 줄여야죠. 그 정도 되면. 응. 근데 커피를 저도 그래요. 한 2잔에서 석 잔 정도 넘어가면 속이 미식미식거릴 때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돼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게 시소처럼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커피로 교감신경이 뭔지는 아시죠? 네. 막 이렇게 열심히 생물 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막 깨어있는 신경인데 네. 이게 너무 이렇게 항진이 돼버리니까 네. 미식미식 해버리는 거예요. 커피를 굳이 마셔야 되면 언제 마셔야 되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안 마시면 돼요. 지금 일할 때? 일하기 전에 마십니까? 아니 지금 오후잖아요. 네. 오후 시간이지. 그 다음에 아이스지. 어? 이게 기왕이면 따뜻한 거. 네. 왜냐하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 있죠. 따뜻한 물도 찬물도 나갈 때는 다 따뜻하게 나와요. 소변이 차가운 거 봤어요? 맞아요. 찬 걸 먹으면 먹을수록 쓸데없는 에너지 누수가 많이 난 나요. 좀 젊어 보이려고. 젊은 친구들은 하더라고요. 이런 거 먹어서 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탱탱해야 돼요. 피부가 탱탱. 알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오전에 마시고 따뜻하게 마시고 또 일하기 전에 마셨어요. 왜냐하면 일할 때 힘을 내서 일하려면 교감신경이 살짝 흥분되면 좋은데 일 다 마치고 쉴 때 마시면은 계속 흥분 상태라서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계속 마시는 분들이 근육통에 많이 시달리는 이유가 이 근육이 자꾸 수축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약간 다이어트, 체중 감소를 원하신다면 식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카페인이 약간의 교감신경 흥분 작용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흥분이 됐을 때 식욕은 약간 떨어지거든요. 뭐 일해야 되는데 밥 먹고 싶지 않잖아요. 쉴 때 밥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식전에 마셔라, 오전에 마셔라, 따뜻하게 마셔라. 이지양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